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서민이 중산층 되려면 투트랙을 타라. 폭락을 기다리지 말고 타이밍을 기다려라. 지난 시간에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10년 안에 중산층으로 신분을 이동하는 방법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월급쟁이 재테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산이 없는 서민이 중산층이 되기 위해 가져가야 할 장기 전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소득과 자산, 투트랙을 가라. 아직 자산을 구축하지 못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서민이라면 투트랙을 가야 합니다. 즉, 직장 생활을 통해 소득을 꾸준히 늘리고 자신의 몸값도 높여야 합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는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직장도 내버리고 전업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절대 빈곤 상태라면 돈이 전부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절대 빈곤층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상대적인 빈곤이죠. 내 집값은 그대로인데 친구가 산 강남 아파트 가격이 3년 만에 2배가 된 사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는 10년째 집 한 채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2채, 3채를 사서 단숨에 재산을 몇 배로 불린 사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갑이라고 하는데 중산층에게는 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형 경제가 되면서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여유 있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융자산 10억이라고 해도 이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은 거의 다 부동산인데 보유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제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갖고 있는 자산만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최소 30억에서 100억은 필요할 것입니다. 서민이 100억을 벌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면 재테크의 규제가 아니라면 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산이 몇십억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소득이 괜찮으면 그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즉 레버리지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미리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30, 40대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이 주역으로 부상했는데요. 5억 정도는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도 충분하고요. 아이가 어려서 돈 들어갈 곳이 많지 않다면 영끌에서 10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 심화될 겁니다. 지금은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DTI, LTV 정책이 가장 타이트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소득 한도 내에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는데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도 없고 막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냥 개인의 재량이고 선택이죠. 지금은 정부가 집값을 잡는데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이상 어떤 정부도 장기적인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자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소득이 높으면 대출을 통해 고가 자산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산이 가장 중요한 사회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현대인들은 돈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현대인에게 일이란 생계수단만은 아닙니다. 직업이란 곧 나의 사회적 지위이자 정체성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돈만 있으면 아주 행복해지고 다른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돈을 아주 많이 버셔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무료하고 치열함이 그리워서 다시 일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돈이 아주 많아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직장을 관두었는데 나중엔 애써 번 돈을 써가면서 다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꾸준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치 있는 자산을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중산층이 가야 할 투트랙입니다. 그러면 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건 현대 화폐 경제의 맹점과 모순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화폐는 어찌 보면 가짜 돈,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치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선거에 유리하므로 일정 정도 인플레이션을 조장합니다. 게다가 지지자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돈이 없으므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죠. 결정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돈이 더 늘어나야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돈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것은 곧 경기 침체입니다. 금융자본가인 은행도, 산업자본가인 기업도, 정부도, 국민도 어느 누구도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돈은 자꾸 늘어납니다. 이와 동시에 돈의 가치는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실물 자산을 사지 않으면 매년 물가 상승 수치만큼 내 재산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처럼 부동산 상승장이 와서 집값이 2배가 된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자산이 반토막 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만 오르는 건 거품이니 이제 곧 거품이 붕괴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현대 경제에서 부동산은 필수제이자 실물 자산인 동시에 투자 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은 금리와 유동성에 연동됩니다. 금리, 즉 돈의 가치가 싸지면 투자 자산의 가격은 오릅니다.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의 움직임을 정확히 반영하죠.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폭락을 기다리지 말고 타이밍을 기다려라. 저는 폭락론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가격 하락을 외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집 구매 욕구를 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시장에는 사이클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지만 몇 년 안에 하락장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 내릴 때를 기다려서 싸게 사겠다.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폭락론을 믿는 분들 중에서 하락기에 사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앞으론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하면서 집을 안 삽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하락기가 왔으니 지금이야말로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잠재적인 구매자가 아니라 집을 안 살 이유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죠. 집을 살 생각도 없으면서 남들 집값 오르는 게 배가 아팠을 뿐인 겁니다. 폭락이 아니라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기가 오면 반드시 집을 사야 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고소해야 하고 집을 안 사도 된다고 안도하지 말고 타이밍을 보면서 많이 떨어진 좋은 집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선망하지만 그건 강남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락기가 시작되면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우스 푸어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강남 아파트는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로 묘사되고 강남 아파트 소유주들은 매달 몇백만 원의 이자를 내면서 허리띠를 조르고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묘사될 것입니다. 언론에서 연일 이런 보도를 하면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기꺼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강남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부자들은 언론에서 아무리 하우스 푸어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이때를 즐깁니다. 가치 있는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란 걸 알기 때문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하락기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